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미약한 상승폭이긴 하지만 강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후장에 눈여겨봐야 될 이슈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그래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인데 좀 의아한 게 여전히 코스피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다 한 2에서 3%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한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오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오후에 수급이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근데 밑꼬리가 좀 이쁘게 달리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있다.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진 게 아닐까 하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기 평선을 돌파한 종목들도 있고 또는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억눌려 있던 투심들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오늘 충분히 좀 표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안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간단하게 평가해 봤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두 가지 한번 심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제 이제 우원명 부대표님이 마감 모음집 시간에 다시 슈퍼사이클 잊고 있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조선주 콕 집고 가셨는데 오늘 조선, 기자재 그리고 피팅밸브 쪽에 다 같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의 모습도 오를까 내릴까 그 안에 배경사항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로 가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사이클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기만큼 최근에 시장의 주가가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한 16%가량의 한 달 새 조정을 받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15% 가까운 하락을, 그 안에서 가장 선방한 하나오션마저 3.8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실상 최근 한 달 동안 3.81%의 손실만 가져다 줬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방한 거긴 한데, 그런데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주가가 아쉽긴 했었죠. SK증권 한승환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과 환율 하락 그리고 조선업의 노조 파업 참여 소식 때문에 그간 주가가 가지 못했지만 이는 끝났다. 단기적인 이슈일 뿐 조선주 실적 개선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 다우투자증권 최강식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지난 2008년 이후에 최고점 부근까지 다가갔고 연내 이를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190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역대 최고가 지수 상황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고, 또 머스크의 컨테이너 발주에서 한국의 수주량은 굉장히 적었지만 다가온 하팡로이드의 컨테이너 시리즈 30척의 건조 조선사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여기서 참여를 했고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 이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코멘트 드렸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그 외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하나웬진, 피팅밸브 쪽에서도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큰 대세 기류는 변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선주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좀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HD 현대중공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61선까지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눌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선까지 떨어지면서 충분히 좀 매수 구간을 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항상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요,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다시 한번 좀 회자되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동안 그럼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연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1,380원대, 그러니까 1,300원대 후반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1,330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그만큼 달러로 받는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그동안 시장은 좀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모든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보셨다시피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주가들이 대부분 다 급격하게 많이 올랐었죠.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하락 기간 동안 그러면은 기관에서 얼마나 또는 외국 창구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117억 원, 기관계 창구에서는 45억 원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계 창구에서 44억 원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8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했었지만 지금 대세인 이 슈퍼사이클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쵸. 의견인데요.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신조선가의 추세를 보여주시면요. 중고선가는 아직 역대 최고 지수 상황까지 오르지 않았지만 신조선가가 지난 2008년에 기록했던 190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이면서 이를 뚫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또 저희 시장이 항상 우려하는 피크아웃이라는 게 여기에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이정미 이사님, 그동안 눌릴 때 조선주 공략했다라고 했는데 신조선가가 지금 190포인트 선까지 육박한 상황에서 여기서 조선주를 더 사도 되는지 내가 잊고 있었는데 가네? 그럼 나도 따라 붙어도 될까? 상승폭이 열려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2008년 9월 달에 이제 그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191.6이 이제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10몇 년 동안 눌려 있다가 최근에 어쨌든지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189.7까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때에서는 이제 또 주변 환경을 놓고 봐야 될 건데 신조선가가 올랐으면 올랐지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그 주력 선 이제 그 생산하는 그 배들의 가격에 대해서 추세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LNG 운반선 가격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대비해가지고는 40% 상승을 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1억 8,600만 달러였는데요. 최근에는 2억 6,200만 달러대 현재 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4년 전 대비해서 이제 성과가 자그마치 1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1억 달러대였는데 최근에 이제 계약하는 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2억 200만 달러대까지 이제 신조선 성과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마진 높은 장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앵커께서 띄워주신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8월 달에 별로 안 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별로 안 했다라고 이제 그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었죠.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만큼 하락도 좀 깊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목의 매력도는 그에 비해서 반비례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승룸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조선주가 상승하는 거 보니까 그래 잊지 말자.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실적이라던가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건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거든요. 이제 3분기 실적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게 가잖아요. 잊지 말자 슈퍼사이클. 제2의 조선주처럼 눈여겨봐야 될 것 있습니까? 네, 저는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조선과 화장품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발맞춰서 주가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선은 오늘 이제 좀 멋지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번 주에 어쨌든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확인을 해봤더니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바이든이 아니죠. 그 미국 대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 격돌을 하면서 지지율과 관련되어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요즘에 어쨌든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베스타스 향과 관련되어 가지고 납품하는 물건이 그 타워 판가가 이제 1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한번 CS 윈드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종목에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메인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과 관련된 섹터도 저는 그 HD 그룹주들이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미포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1선을 꽉 물면서 지금 종가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가능한 가격대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묵직하게 좀 들고 가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역시 반등이 나오면서 비슷한 주가 밸류에이션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매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도 조선 13, 15년을 쉬었습니다. 쉽게 안 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아서 철강가, 후판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조선주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PD님은 조선주 네, 동료가 되라라는 코멘트를 넣어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이어서 다음에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정리죠. 제가 또 이렇게 국내 시장을 좌우할 만한 이벤트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시계열이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건 미국 기준금리 인하 단행 소식입니다. 9월 17일, 18일 FOMC 회의가 양일간 개최가 되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무조건 이뤄집니다. 근데 그게 0.25bp냐, 0.25bp냐, 0.5bp냐의 차이겠죠.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시장 기대 심리 간의 궤류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최근에 그 CPI랑 PPI가 견고했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에서는 베이비컷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엔달러 환율 움직임에 똑같이 연동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계속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는 BOJ의 추가 인상은 12월이 유력하다. 이번 9월에서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우리 시장에 또 엔캐리 청산 공포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은행주, 금융주, 밸류업 기대주가 뜨겁습니다. 이번 달 안에 K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고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도주가 사라져버린 그 공백을 밸류업 수혜주가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체코와의 원전 동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9일에서 22일 체코를 방문합니다. K 원전 세일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 계속해서 변동성 나타내고 있고요. 또 대왕고래 2차 로드쇼도 개최가 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가장 강할 테마로 이 대왕고래 테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정민 이사님. 네. 사실 추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별점을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이 채워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해서는 별점 5개를 주셨는데 엔화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3점입니다. 네. 지금 우리 둘 다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이 엔화율 흐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일단은 엔화에 대한 흐름이 네. 워낙 좀 민감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일례로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스피 코스닥 1분 차트도 많이 띄워놓으시지만 미국 나스닥 선물 이제 당연히 띄워놓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지수도 1분 차트로 띄워놓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8월 달 같은 경우에 급락장 이후로 엔화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의 주목도가 높을 때는 그 이후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나 인하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제 돈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별점에 대한 차이를 그런 데서 두었다라고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9월 달에 만약에 단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와, 실물 경기가 그 정도로 불안한가라는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좀 시장에 영향을 더 안 좋게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뭔가 리스크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모두도 예측 못했을 때 이제 좀 발견이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은 FOMC 회의니까 그쵸. 어떻게 됐든 FOMC 회의만 끝나면은 시장이 다시 거래 대금도 활발해지고 시장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나는 그 분기점을 FOMC 회의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실제로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날까요? 최근에 잠잠했는데.
워낙 잠잠했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거래대금은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여전히 시장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분기 때 자금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반영은 다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해 내년에 이제 그 실적을 오히려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4분기 때 급격하게 무언가 자금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언제나 8, 9월 달에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그 기조를 이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대금은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테마성의 수급이 좀 짙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 이걸 받아보자마자 좀 의외였던 게 원전도 아니고 밸류업도 아니고 대왕고래 2차 로드쇼 관련해서 대왕고래 테마를 지금 별점 5개를 주셨단 말이죠. 지금 이 국내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3가지 주된 요인인데 그쵸. 정부 정책의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왜 대왕고래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밸류업입니까?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워낙 노이즈성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뉴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점수를 많이 주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대왕고래보다는 한 단계 낮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을 좀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말까지 어쨌든 대왕고래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끔 접근하는 일정 매매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대왕고래와 관련된 이슈로 매매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9월 말까지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일단 산자부에서 1차 시추계획 대국민 발표가 추석 이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IB 주관사 선정 같은 경우에도 9월 말까지 이제 실행이 되는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확인을 위한 해외 메이저 2차 로드쇼 방한이 또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왕고래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그 2차 전략 회의도 지금 연말 그러니까 9월 말 전에 좀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인해서 이제 투심들이 자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다. 우리 네. 이정민 이사님 맞는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분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9월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시장이 불안할 때 테마성으로 접근할 때 가장 별점 5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대왕고래로 접근해 본다면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토픽 전해주시죠. 네, 당연히 대왕고래 하면은요 한국가스공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네.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관들도 이제 플레이가 가능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가장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난 5일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가스공사가 IR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정부에서 이제 배당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보를 정부 측에서 해준다라고 이제 동사에서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밸류업 그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걸로 현재 발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입김으로 인해서 배당도 일부 이제 좀 시행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왕거래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지 이러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투심이 자극된다라면 저는 이제 거래량을 이제 실은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대왕거래 안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탑픽 종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 이후에 봐야 될 이슈들 쫙 정리해 드렸고요. 저희 한국가스공사가 탑픽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정민 이사와 이슈 추적해 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